상인 센트럴자이 주택 가격 30년이면 땅값만 남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 추정 60분을 보면서 이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진짜 아파트도 30년 지나고 나니까 땅값만 남고 건축비는 이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는가 보다. 앞으로 재건축은 서울에서나 가능할 일이지 지방에서 재건축은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상인 센트럴자이 제가 약 한 2개월 전쯤에 다뤄드렸습니다. 이때 공사비 49% 증액 때문에 한창 말이 많이 나올 때였죠. 그러면서 영상 한 30분짜리 영상이었었는데요. 아이고, 요 쿠폰 광고 나갑니다. 쿠폰 광고 나갑니다. 네. 네, 뭐 사실 일 있으시면, 오늘 사실 일 있으시면 링크 한번 눌러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영상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니까요. 조합원들 아름아름 어쩌다가 이렇게 짤이 돌기나 하고, 그런 실정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84 전용 국평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정도. 그렇다면 일반 분양가는 한 20%더 비싸고 6억 조금 더 넘어가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또 한 개 더 잘라왔는데요. 여기서 공사비가 49%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7억이 살짝 넘어가겠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집을 7억 주고 산 사람도 있고 이렇죠. 예. 한창 비싸게 나갔을 때요. 그거 오르기 전에 붐을 타기 전에는 집값 요 영상, 이전 영상 더 자세히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2억 5천, 뭐 국평 기준으로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7억 수준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가격이 순간적으로 많이 뛰었었죠. 한 2년여에 걸쳐서 뛰었었는데요. 어쨌든 좀 욕심이 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사업 진척이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도 있고요. 4억 5천 인근에 상인 센트럴자이 이 바로 옆쪽에 근래 상인 화성파크 드림 거래가 많았잖아요. 거기 가격이 4억 5천 정도인데 상인 센트럴자이 8억에 분양한다면 이거 길 하나 건너나요? 큰 길도 아니죠. 이 작은 길 하나 사이로 반값짜리와 신축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나는 저 같으면 항상 이렇죠. 항상 이걸 선택하겠다. 남는 잉여 자금으로 뭘 해도 한다. 잉여 자금으로 뭘 해도 한다. 어제 추정 60분 나온 내용 몇 부분 중요하다 싶은 내용 가져가 봤습니다. 네. 기존 계약했을 때 21년 3월 429만원에서 642만원, 이게 공사비가 49% 올랐다는 거죠. 공사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그럼 이 이주했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따른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이거였죠. 기성불. 분양불, 기성불. 분양자가 불입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가장 큰 두 개의 명확한 차이점은 미분양 시 시공사 부담. 그 다음에 기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대출로 공사비를 마련한 후에 차곡차곡 조합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그 초기에 자이 측에서 내걸었던 조건들은 뭐 이주비 우리가 다 해줄게. 너희 뭐 하다가 뭐 착공한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증액 없다. 조합원들은 그 말을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사업이니까요. 대다수는 잘 모르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둔촌주공에서 예고편을 봤습니다. 조합 이 새끼들이 같은 나쁜 놈들, 자이, H, 현대, 등등해서 이 많잖아요. 건설사 4개 컨소시엄이었나요? 예. 걔네들 다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자이가 나쁜 놈이고, 이거 얘들 몰아내고 새로 한다? 그러면 기간만 더 길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나 이거 하남이었나요? 무슨 아파트죠? 그거 좀 옛날 이름 아파트? 7년, 8년째 탑도 못 뜨고 있는 그곳? 그것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거 진짜 조합에서 빠른 결단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고, 이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상당수에 올라갔던 그 서울에 항의하러 투쟁하러 올라갔던 분들 보면 연령대도 좀 다 높습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 연식도 있다 보니까
뭐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서울에서도 초창기에 재건축이 한창 붐을 일었을 때는 기존 사람들 거기 추가금 같은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다 쫓겨났죠. 그래서 돈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나가고 이렇게 일단은 빨리 추진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추진돼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건설사로 바뀐다고 한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당초 분담금이 1억 9,100만 원이었대요. 아마 24에서 34로 가는 이런 경우였나 봐요. 국평했죠. 국평으로 갈 때는 분담금이 이게 한 7, 8천 든다 그랬나요? 한 0.8, 8억? 0.8억? 아무튼 이렇게 가는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공사비가 2억 정도 더 늘어나니까 24평에서 34평으로 가는데 내 돈 4억을 내놔야 된다. 이 4억 돈이 장난입니까? 거의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그 퇴직, 이분도 보면 연세가 62세. 과거에 버스 운송 일 몇십 년 하시고 아마 그분 맞지 싶은데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몇 억씩 돈 현찰 들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다 돈 치고 그거 털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추진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 조합원 수가 1000명이나 되는데 이거 의견 못 모읍니다. 이거 의견 못 모아요. 의견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성불 조건으로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돼버립니다. 분담금이 4억입니다. 그럼 10억이 넘는단 말인데 이건 어떤 케이스인지, B 타입이 어떤 케이스인지, 국평에서 대형평형으로 가는 케이스인가? 34에서 뭐 42 정도로 가는 케이스인가요? 아무튼 일반 분양은 거의 뭐 8억을 각오해야 될 정도. 조합원들이 거의 7억을 각오해야 되니까 이 고점에서 이 국평을 고점에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인 센트럴 자리를 10억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지금 분양 가격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진되어야 된다. 뭐 비대위 만들어지고 이러면요, 기존 조합 있고 이것도 막 해산시키고 또 뭐 비대위가 나서고 어쨌든 시간을 끌 수가 없는 문제. 근데 이게 뭐 안 투명합니다. 이 조합들이 안 투명해요.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건설사도 이거 건축비 공개하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죠. 뭐 무슨 예를 들었더라. 휴대폰을 예를 들면서 이거 안에 부품이 얼만지 뭐 이렇게 따지나요? 그냥 이렇게 휴대폰 한 개 얼마잖아요. 아파트 값도 이겁니다. 이런 식이었죠. 이거 공개하자고 해도 해결 안 됐습니다. 공사비, 서울 아파트 공사비는 더 심합니다. 800 여기는 지금 얼마 642만 원에 뒤집어져요. 공사비. 근데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래도 서울은 어떻게 되겠지만 지방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교통이 너무 좋고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대구 시내, 이건 서울 이야기였을 겁니다. 서울 이야기였을 거예요. 교통이 너무 좋고 대구는요, 교통이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지하철도 필요도 없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도 주차요금 얼마? 책 한 권 책 2권 사보면은 주차 한두 시간 공짜로 하고, 아니면은 그 지하 옛날 초등학교 있던 그 지하 자리 거기 주차비 몇천 원 안 내도 되잖아요. 대구는 교통 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전부 다 저마다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든 빨리 추진돼야지 뭐 답이 나오죠. 그 문제는 비단 저것만의 문제, 상인 센터를 자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판 크게 벌려놨다가 제대로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명덕도 자인가요? 명덕 자이? 뭐 두류? 이런 애들도 나중에 돈 분담금 많이 내라 하거든요. W가 분담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것도 분명히 더 있을 건데 그냥 끝나진 않을 텐데
이야기가 왜 안 나오죠? 혹시 지금 채팅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W도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네, 김현수님 반갑습니다. 양경수님 반갑습니다. 김현정님, 네, 오셨네요. 네. 댓글로만 뵀던 분도 오시네요. YG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후파트로, 상인센터를 저희 잠깐 좀 살펴봤고, 어제 추정 60분 나와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대구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아파트 가격, 이 노후화 되면 가격이 감가 때문에 점점 떨어져야 되죠.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올려봤죠. 점점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이 다가오면 가격이 오히려 역으로 치솟는 현상. 그래도 건축비가 낮았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공을 좀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요. 정말 이 집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이제 감가상각을 제대로 경험한다 이제. 이번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의 하락, 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진짜 국평 기준으로 웬만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2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공사비 4억 달라 그러면요. 분양가 6억입니다. 대구는 이 6억이라는 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가능합니다. 교통 입지 좋은 곳에. 그러면 정말 노후화된 주택 없는 거죠. 건물의 값은 없는 거죠. 땅값만 뭐 34평형 기준으로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아니다. 5층짜리 아파트 아니고 한 20층 정도 돼요. 한 15층,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보면 대지 지분이 한 10서너 평 되나요? 10서너 평? 이거 평당 한 1,500만 원, 땅값 평당 1,500만 원. 진짜 땅값만 딱 남는 정도 수준. 딱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거 아니고는 다 힘들어지죠. 대구의 땅도 한정없이 넓다는 것들도 사람은 인식하게 될 거예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대구의 땅은 서울보다 더 넓었습니다. 군위가 편입되면서 거의 대구의 면적은 서울의 2배입니다. 누가 땅이 없어서 입지 좋은 데가 어때서, 대구시는 교통 좋아서요. 다 해결되거든요. 몇 가지 지난주 나왔던 뉴스, 금리 인상, 물 건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모 정치인 한 명으로 인해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조금 편법적으로 주택 샀던 사람들, 이런 것들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막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집값 풀로 거의 대출로 다 샀는데 집값은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종잡을 수도 없다. 버마 아이파크 난리네요. 줄 서는 거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사업의 흥행을 위해서 아무튼 나름의 성공은 거두었죠. 노도강 9억 아파트가 7억으로 거의 이런 느낌이죠. 노도강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겁나게 빠졌습니다. 반등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입니다.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24년인데 22년도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노도강도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도강 어디입니까? 노도강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 흐르고 있으면 여기 아닙니까? 이 끝에 아주 변방 중에 변방. 그래서 지금 6억짜리 분양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한 1억쯤 오르고 몇 년 있다가 팔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1억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요것도 계산 지난번에 해드렸었죠. 3억 집에 3억 대출을 받아서 금융비용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4년 있다가 매도한다고 했을 때 6억짜리 집이 7억이 되면 딱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본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했을 때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게 제때 처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팔아야 되는 물건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투자로서 좋은 시장은 절대로 아니다. 버마 아이파크 방고개혁 프로죠. 방고개혁 프로는 죽을 썼지만 버마 아이파크는 나름 탄력을 받았다. 평균 경쟁률 한 15대 1 정도 되나요? 15대 1? 15대 1 정도 되면은 거의 미분양은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렇다고 엄청 인기 있는 수준은 아니죠. 세대수 82세대밖에 안 되고요. 1200명이 모여들었다. 몇만 명씩 모여들고 그랬던 용산자이 경쟁률 거의 110대 1, 평균 경쟁률 110대 1. 하지만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110대 1 정도 되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거의 없더라. 이 1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응집력은 대단했다. 그리고 만촌동을 눌러버렸다. 만촌 자이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죠.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네가 이 동네가 버머 아이파크 있는 동네가 같이 먹어주는 동네였냐? 원래 여기만 먹어주는 데거든. 여기만 요 동네만 먹어주는 동네잖아요. 요 동네만 먹어주는 동네인데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여기 W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범사만삼이라고 해놓고 범내거리 온갖 곳을 주상복합으로 다 병풍을 쳐버리는 이런 현상. 너무 흔하죠. 너무 흔합니다. 요거 좀 중요하게 제가 지난 방송 때 다뤄드렸었는데요. 가계대출도 줄어듭니다. 신용대출 받았는 거 이런 거 마카다 갚고 있고요.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분은 주담대. 주담대가 500억밖에 안 돼요. 500억. 3월달에 영국에서 주담대 순증분이 500억입니다. 그 전달에는 돈이 5조씩, 4조씩, 3조씩 이렇게 막 늘어났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500억만 받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 주담대 받았다가 상환하는 부분들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한 2조 정도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이 5조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7조 정도 주택 구입하는데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3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대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요 차트 말씀드리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면서 집값을 부양하는 시기. 사람들이 대출을 줄여나가는 시기.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출을 늘려나가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가? 명확합니다.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분위기가 좀 싸해지죠. 뭐 규제 풀어야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마이너하면 뭐든지 되겠지. 올 연말에 한번 할까 말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매우 부적절하다. 패드워치 자료 가지고 오면서 6월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었거든요. 6월달 자료인데요. 현행 유지할 확률이 75%. 거의 뭐 안 내린다고 보는 거죠. 왜? 그 근거로는 이거 우리 뭐 수입 물가 비싸지는 거 이거 뚫렸습니다. 이거 와 간밤에는 어젯밤에는 정말 이 관전잼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1385원까지 갔었습니다. 1385원까지. 그 이전에 전고점은 얼마였노? 1450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채권 시장 대혼란이 오고 미국 강달러 기조 속에 발맞춰서 1450원 수준까지 치솟았던 거. 그게 하고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수입 물가 높아져서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요. 기름값도 높아진다. 지난 다음 달에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 대비 기름값이 2배입니다. 총선이 끝났는데요. 유가 지금 보조금 되는 거 우리 자동차 휘발유 넣을 때 지금 1,600원 정도 하죠. 근데 지금 보조금이 없는 상태면
요거 면세 20% 해주는 부분 유가 보조금 없는 이런 상태면 휘발유가 1,800원으로 바로 치솟습니다. 이러니까 물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로 인해서 금리의 인하는 시기가 12월 달이나 돼야 가능할까? 12월 달이나 되어야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월 달, 8월 달은 이 금리 아니라고 안 한다 했고요. 9월 달에 한번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좀 불투명하다. 그때 금리 내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미국에서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12월 달에 한 번 정도 내린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확 식어버리면 금리를 한꺼번에 우리 그때 두 번 0.5% 올리는 걸 뭐라 그랬죠? 빅스텝, 빅스텝을 한다는 것처럼 빅컷 0.5% 하락하는 갑자기 급격한 그런 경제 변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무튼 이 기름값 사태만 보더라도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은 계속 높은 물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CJ님 반갑습니다. 와칸리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이게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오랫동안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앞부분 하나 그리고 요 1일 브리핑 내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따로 올려 드릴게요. 주말에 딱히 볼거리도 없을 것 같으셔서 제가 매일 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요런 자료 한 개 만들면 굉장히 가치 있어집니다. 이거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기타 대출, 요걸 제가 거기서 찾았죠. 금융위원회. 전 모든 자료를 찾을 때 뉴스는 일단 빠짐없이 살펴보고요. 뉴스 아래쪽에 자료의 출처가 나오면 그 자료의 출처를 따라가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파일로 돼가지고 한 몇 개월치 자료치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5, 6개월 정도 자료. 요렇게 1, 2, 3, 4, 5, 6. 한 번에 여기 7개월 자료까지 나오네요. 이런 파일들을 1년에 2개, 그러면 한 20년치 정도 자료를 모으려고 그러면은 한글 파일을 40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